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시간 명상. 벌써 네 번째 시간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명상 코로나19 백신이라는 소재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코로나19 지겹다 이제 그죠? 네. 벌써 2019년 11월인가요? 12월에 시작되었었죠. 예, 그때는 잠깐 스쳐가는 바람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처음도 아니었고 2003년에도 지나갔었죠. 사스. 네, 그리고 또 몇 년 있다가 메르스 지나갔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감기, 독감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2020년 한 해 내내 괴롭히고 2021년 올해 들어와서도 벌써 2월이 넘어서도록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코로나 지겹다, 그죠? 네, 14개월, 15개월 가는 동안에 1차 유행, 2차 유행, 3차 유행, 일일 확진자 1000명을 넘어서고 미국 선진국이라는 미국 유럽에서는 죽어나가는 인구가 그토록 많았으니 작년 2020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35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35만 명의 이 35만 명이면 그래요. 자, 우리나라 한국전에서 죽었던 미군 병사는 불과 5만 4천 명 정도밖에는 안 돼요. 1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했던 미군 병사가 11만 정도. 2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했던 미군 병사의 숫자가 40만 정도 됩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이 바이러스로 미국에서만 35만, 조만간 2차 세계대전 때 피 흘린 사망한 미군 병사의 숫자를 넘어서는 이런 엄청난 비극을 조그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라는 물질이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고 인류가 정말 똑똑한 것 같지만 그 조그만 바이러스 앞에 맹모추고 지구가, 세계가 다 무너졌잖아요. 꼼짝 못하고 문 닫았잖아요. 지금 우리도 그 많은 방청객들 다 어디 가시고 거리두기로 참 아름다운 거리두기입니다. 그죠? 네. 법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으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네, 받아들여야죠. 네,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빨리 종식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발전적인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참을 줄도 알아야 되느니라는 지혜를 가지고 가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세균과 바이러스라는 부분에 대한 차이점을 잠깐 돌아보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상에 물질을 굳이 두 개로 나눈다면 생물과 무생물 두 개로 나눕니다. 생물은 스스로 번식해서 생존할 수 있는 거 생물. 예. 무생물은 돌, 나무, 등등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죠. 예. 식물로서 나무는 생명체죠. 그렇지만 이 나무는 생명체가 아니죠. 죽어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중간에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에 존재하는 것이 바이러스라는 부분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번식작용도 생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놈은 살아있는 세포 속에 잠입을 해서 그 세포로 투입해서 이걸 숙주로 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보니까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변이를 하게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나게 빠른 감염을 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 특징을 가진 게 바이러스다. 반면에 박테리아 세포라는 부분들은 바이러스보다는 크기가 훨씬 더 큽니다. 10배 이상 크죠. 스스로 세포 분열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생제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죠. 그런데 바이러스라는 부분은 이 백신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너무 빠르게 변이하고 바뀌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미세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백신 개발도 어려울 뿐더러 했다고 치더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종을 이루어가는 과정 부분들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방역이라는 부분, 철저하게 위생 관리를 잘 하고, 그리고 몸의 면역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물리칠 수 있는 자연적인 면역력을 기르는 것만이 최대의 방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특성으로 인해서 일어난 부분들이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가 없었더라면 뭐 이런 바이러스는 횡포는 없었을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죠. 이미 바이러스는 지구상에서 인류의 역사에서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있었어요. 예. 대표적인 바이러스가 뭐죠? 흑사병, 예. 중세 때 휩쓸고 갔던 천연두, 호랑이보다도 더 울던 아이도 그치게 만든다는 그런 우화들 나오죠, 그죠? 천연두, 마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일상 달고 사는 감기, 독감 다 바이러스죠. 예. 계속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또한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생겨났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 학자들은 코로나19 이 부분이 다가 아니다. 더 무서운 부분이 클라이밋 체인지, 지구 온난화가 불러오는 기후 변화에 따른 생태계 파괴, 그로 인한 앞으로 계속되어 올 더 강력한 전염병들, 바이러스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고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네. 왜 코로나19가 클라이밋 체인지, 지구 온난화하고 관련이 있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명상 기법을 통해서 놓고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지구가 우리가 안 아끼고 함부로 대하해서 환경에 오염이 일어났죠. 플라스틱 그냥 우선 편하고 싸게 쓰기 위해서 플라스틱이라는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쉽게 쓰고 버리는 동안에 지구가 몸 병들어가고 생태계가 파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막 산업 발전에 따라서 뭡니까? 예, 배기가스라든지 교통 악화로 이 하늘이 뿌였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예, 기류가 계속 순환을 해야 되는데 온실 효과라고 그러죠. 예, 대기를 막아버려. 오존층이 대기를 막아버려서 그 안에서 온실 안에서 공기가 돌듯이 돌아. 그럼 어떻게 돼? 지구가 데워지죠. 예,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에도 뉴스 틀면 세계 뉴스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뭐예요? 호주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산불 나가지고 며칠을 태고 한반도에 몇 배 되는 면적이 그냥 타들어가 버리는 광경들을 우리가 목격했잖아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뭐예요? 홍수 나가지고 중국 인도에서는 난리 엄청난 사람들이 또 피해를 봤다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다 지구가 온난화되니까 어떤 데서는 건조해지고 어떤 데서는 습해지고 하면서 홍수 나고 건조하니까 산불 나고 하는 문제들이 발생해. 네, 현상이 그렇죠. 알아차리면 그렇죠. 그런 기후 변화가 그 다음 단계에서 뭐가 일어나서 생태계가 파괴돼. 그렇게 되니까 어째 산불 나니까 동물들이 그 속에서 밀림에 살던 동물들이 어디로 나가? 탈출을 해야지. 아마존에서도 탈출을 하고 자꾸 사람들이 산 갈아엎히고 저기를 하니까 탈출을 하고 북극은 빙하가 녹아갖고 하니까 거기서 못 사니까 들고 점점 물이 곁으로 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역 안에 머물러 있던 바이러스들을 가진 동물들이 숙주가 되어 있는 동물들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면서부터 코로나19라는 놈 또한 우리 몸속으로 투입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결국은 환경 오염으로 인한 기후 변화가 생태계 파괴를 했고 이로 인한 전염병 중에 하나가 코로나19일 따름이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코로나19 이제 이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했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자, 퇴치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 치유 이전에는 끊임없이 이런 문제의 반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깨닫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그만 환경보호 실천에서부터 다시 움직여 들어가야만 된다. 네. 유발 하라리 그리고 스티브 호킨스 박사 이런 석학자들이 이미 코로나19가 온 2019년 말 이전에 몇 년 전서부터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핵이 무서운 게 아니고 AI가 무서운 게 아니고 기후변화라는 부분이 인류 종말을 가져올지도 모르는 엄청난 재앙으로 오고 있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는 나중 일이고 아직 안 왔잖아. 지금 현재라는 부분을 알아차지 못하고 강관제가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라는 부분으로 왔다는. 끝날 거라고 아이고 까진 거라고 했던 부분이 떠나지 않고 1년이 넘도록 우리 주위에서 괴롭히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서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님을 이 순간 알아차리지 않으면 또 어떤 재앙이 올지도 모른다는 부분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석학들이 경고한 부분은 코로나19라는 구체적인 하나의 바이러스라기보다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끊임없는 전염병이라는 문제, 이게 인류의 재앙으로 몰아닥칠 것이라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네. 자, 웃지 못할 에피소드로 돌아가 봅니다. 이 코로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19란 놈이 사람의 세상을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지. 예. 작년에 작년 초에 코로나19 세계를 휩쓸면서 그랬죠. 대륙간 그 전염 감염 현상을 우리가 팬데믹 최고 단계 WHO에서 팬데믹 현상이 일면서 뭐예요? 사재기 현상 많이 목격을 했었죠. 사재기 싹쓸이 해버리는 이런 광경들 작년에 우리가 작년 초 뉴스 보도를 통해서 많이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똑똑한 줄 알았더니 얼마나 동물적이고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냐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아니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이니까 왜 화장지 사재기가 일어나는 거야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눈만 뜨면 스마트폰 컴퓨터라는 세상에서 못 떠나 있는 사람들이 검색어 하나만 쳐보면 그 차이점을 알 수 있을 템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품귀 현상이 생기니까 화장지라는 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가짜 뉴스가 일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한 발만 들어가서 알아차려 검색해보면 금방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바보같이 본능적으로 생각은 뒤고 우선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 다 사기 전에 내가 먼저 확보해야 돼라는 동물적인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먼저 가버린 거죠. 정확하게 마스크는 부직포 플라스틱을 원료로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많이 들여왔었죠. 지구의 모든 나라들이 많은 나라들이. 하지만 화장지는 나무를 원료로 합니다. 그 부피 많이 나가는 화장지를 나라들마다 중국에서 어떻게 수입을 하죠?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데도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공포, 불안으로 몰려 들어가면 전혀 이성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분기. 아니, 전혀 다른데. 화장지는 나무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각국마다 90% 이상을 자국 생산하는 물건이 화장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엉뚱한 현상으로 들어간다는 거. 자, 여기서 우리는 클라이밋 체인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19가 다가 아닙니다. 또 어떤 재앙이 불어닥칠지를 모릅니다. 마스크는 플라스틱 원료라고 그랬죠. 네.
그냥 버리면 이놈이 떠돌아다니다가 환경 오염 물질이 되죠. 땅에 묻어도 수백 년이 지나도 잘 안 썩죠. 분해돼도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떠돌아다니다가 생선들의 뱃속에서 자리 잡게 되죠. 그러다가 해안으로 떠돈 고래들서부터 조그만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많은 장면들을 목격을 했었죠. 자, 그걸 태우면 또 뭐가 돼요? 미세먼지가 돼. 이토록 태어나고 난 다음서부터 수백 년 동안 소멸되는 과정에 많은 재앙을 피해를 인류에게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스크를 아직도 함부로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14개월, 1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버려진 마스크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엄청난 문제점으로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의 문제에 급급해서 또 미래를 보지 못하고 알아차림을 하지 못하고 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환경보호학자들은 이런 포스트를 내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포스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있지를 못해요. 우리가 쓰고 있는 마스크에는 고무줄이 달려 있습니다. 이 버려진 상태로 길거리에 떠돌게 되면 비둘기들이, 독수리들이, 매들이 먹인 줄 알고 낚아채 들어가서 날개짓을 하고 발부둥 치는 사이에 이 고무줄이 올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묶어서 움직이지를 못하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날다가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폐로 오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우리의 조그만 실천 알아차림은 마스크를 버릴 때 고무줄을 제거한다. 혹시라도 어디에 날아다니다가 동물들을 괴롭힐 줄 모르므로 고무줄을 제거하고. 마스크는 재활용품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죠? 플라스틱입니다. 재활 그냥 돌아다녀서는 안 되는 물건이에요. 폐기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조그만 실천들을 통해서 지켜줄 때 또 다른 재앙을 막아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고민을 하고 명상의 프로세스라는 부분을 마스크에 대입해서도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 이 마스크를 대할 때 알아차림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리스판드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슬기로운 과정을 우리는 실천해 들어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자, 또 다른 코로나19가 불러온 줄서기 장면입니다. 빵 사기 위해서, 우유 사기 위해서, 마스크 사기 위해서 우리는 줄도 서봤었습니다. 작년에. 인당 3개 보급해 준다고 그거 살라고 줄 서고, 그러다가 이제 주민등록 번호 가지고 짝수 홀수도 하다가 별걸 다 해봤습니다. 참, 이 줄은 무슨 줄일고, 총 사는 줄이에요. 총 탄약 사기 위해서 쓴 줄이라고 그러면, 참 살다가 어떻게 코로나19라는 문제가 총 사는 쪽으로까지 연결돼 들어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미국에서는 총기가 합법화되어 있죠. 물론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만, 이 불안 심리가 혹시나 물건이 부족하게 되면 강도가 총 들고 내 집에 쳐들어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나는 막아야지 하고 또 총을 삽니다. 악순환이 거듭되기 시작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작년에 시대에 총포상이 필수업종, 약품이나 식료품과 마찬가지로 필수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참, 이거 웃어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의 참 무지함, 본능적인 움직임은 반응은 이렇게까지 가는가 봅니다. 사람이라는 부분은 참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막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냥 물고 싶은 놈 뺨 때려 준다라는 표현을 쓰죠. 어디가 아프면 항상 약하던 부분이 터지죠. 코가 약하신 분들은 스트레스가 받치면 코로 터지고, 귀가 약하신 분들은 피곤하고 몸이 저기가 하면 귀로 터지고, 터지는 부분이 약한 부분으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가진 문제점을 드러냈던 사건, 코로나19로 사람들이 거리두기
사회생활을 못하다가 보니까 생겨났던 부분이 이런 조지 프로이드라는 흑인 혐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인권 탄압을 한 장면이 SNS를 통해서 보도되면서부터 흑인이 백인들까지 합세해서 그리로 뛰쳐나옵니다. 답답해 죽겠거든. 예. 못 나오라 그러니까, 사회활동 못하니까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누가 하나 터뜨려 주니까 그 부분에서 터져나가기 시작하면서 폭동 수준으로까지 치고 나가버렸죠. 참, 사람이라는 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현명한 것 같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전혀 그러지 못하다. 왜? 좋은 습이 몸에 박혀있지 않으므로. 그냥 가식적인 부분들 억지로 의도해가지고 나오는 순간들로만 살아왔지, 대부분은 1440분 중에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오다가 보니까 위기 상황이 오면 동물적인 본능부터 튀어나가기 시작한다는 부분들을 우리는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난리 이런 난리를 우리는 코로나19 시절 작년 초에, 그것도 선진국이라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나타난 광경들을 목격을 하면서 물질 문명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하죠. 예. 여기서부터 신인문, 신인권, 신인본, 인간 중심의 사상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본능적인 살기 위한 뇌 구조 속에서 본능을 하는 감각계에서 가장 가까운 밑쪽에 아미가 달라라는 부분에서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도망갈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 라는 all or nothing이라는 게임으로 본능적인 반응을 해서 나타나는 형태들이 이런 형태들이 사재기, 총, 폭력이라는 부분들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매 순간 알아차림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자, 암이야. 어떡할래? 뭘 어떻게 해? 암이라는데. 뭘 어떻게 암이라는데 지금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해야지. 뭘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걱정 뭐 죽을 건데 뭘 전국적인. 그러면 코로나19가 어느 X 놈들이 이래가지고 날 이렇게 뭐해? 이미 바꿀 수 없는 과거인 것을 지금 어떻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어떻게 손 씻기, 알아차림을 통해서 뭐야? 마스크, 알아차림을 통해서 뭐야? 사회적 거리두기, 알아차림을 통해서 뭐야? 방역. 이러한 깨달음, 조그만 실천, 실행이라는 부분, 알아차림에서부터 나타난다는 부분. 대단한 것 같지만 매 순간 일어나는 조그만 부분에 따른 차이가 엄청난 다른 세상을 열어간다는 부분이죠. 첫 시간에 제가 우리 24강 소개하면서 짧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있었죠. 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공통 키워드는 연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이라는 것도 따져보면 하나의 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매 순간이라는 점의 연결에 의해서 새로운 미래를 그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없던 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금 내가 딱 찍은 이 점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난 몰라. 아직은 모르겠어. 그렇지만 정성스러운 한 땀 한 땀이 이어져서 좋은 한 땀 한 땀들이었다면 긍정적인, 더 발전적인 선으로, 면으로, 공간으로, 시공간으로 이어져 갈 것이요. 이 한순간 한순간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다면 지옥이겠지 뭐. 누가 만드느냐? 바로 자기가 만든다는 부분. 그래서 과거나 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어떻게 할래라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우리는 돌아봤다는. 자,
이제 우리가 1년을 지나갈 무렵에 2020년 후반 부분에 와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내걸었던 표현이 이렇습니다. with 코로나, 코로나와의 동행이라는 표현을 그때 써야 이제 들고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이게 작년 2020년 7월경에 이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조금만 기다리면 새로운 세상이 올 거니까라는 그러한 위안 달래기에 있다가 7월에 가서야 비로소 동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주어진 환경, 뉴노멀, 그래서 새로운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을 해보자. 방역. 그러면서 면역이 최대의 방역이라는 표현도 나오기 시작을 하죠. 자, 지금 이제 시작됐습니다. 근데 뭐 미국이 먼저 접종 시작했고 뭐 영국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훨씬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근데 백신이 있다고 자랑합니다만, 야, 백신의 원조는 미국, 영국이 아니고 우리죠. 우리는 뭐 오래전서부터 백신이 있었어요. 예, 백신이 있습니다. 예, 우리 백신이 있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예. 작년 하반기에 유엔에서 노벨 평화상으로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그 뭐라고 그러죠? 상을 받았다? 예, 상을 받았습니다. 예. 식량이 받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유라는 부분이 저런 부분입니다. 자, 먹고 살 수 있어야 저러한 동물의 왕국이 나타나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자야 뭡니까? 몸이 건강해야죠. 예. 몸이 건강하면 상당한 면역이 생겨. 예. 아프리카에 질병이 많이 들어오죠. 못 먹고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감염이 잘 돼. 전염도 잘 되고 병에 걸리면 못 회복되죠. 예. 그래서 식량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백신의 역할을 한다. 면역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 원초적인 부분을 가면 식량이라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이 정말로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차원에서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이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자, 빌 게이츠가 다시 등장합니다. 빌 게이츠가 코로나19를 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예. 많은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대한 재앙으로 보지만 나는 위대한 교정자로 보고 싶다. 우리가 잊고 살아온 중요한 교훈들을 일깨워주기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어졌다. 뭘 일깨워줬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난한 사람한테만 가요? 아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든 사람한테 평등해요. 선진국에만 피해가요? 아니죠. 중국 우한에서 2019년 말에 시작됐지만 지구를 한 바퀴 돌았잖아요. 평등하다라는 부분.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 예전에 흑사병은 지역 간 차단이 가능했잖아요. 중세에서는, 그죠? 그냥 그 부분만, 그 마을만 봉쇄해가지고 싹 태워버리면, 잔인하지만 싹 태워버리면 그냥 끝!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제 백신 접종 시작하기 하는데 벌써 영국발 변이, 남아프리카발 변이 해가지고 벌써 몇 달 전서부터 돌아다니기 시작하잖아요. 무섭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면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고 배워야 되는 부분은 이타주의다라는 부분. 나만이 아니고 이기가 아니고 이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가지 않으면 이 문제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타가 필요할까? 중국에서 나왔으니까 중국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자, 이제 감염이라는 부분은 이미 많이 봤습니다. 자, 백신 국가별로 먼저 확보하기 전쟁도 일어났습니다. 네, 그 국가에서만 백신 접종하고 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죠. 완전한 끝은 아닙니다. 물론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백신을 맞았으니까 면역력이 생겨났을지 모르지만 바이러스는 아까 특성이 뭐라고 그랬죠? 빠른 변이를 한다고 그래요. 감염의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빠른 변이 살아남기 위해서 변이를 해야 돼. 그러면 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의 효과는 감소되기 시작하고 그 백신으로는 안 듣는 부분이 생긴다는 부분이. 지구가 다 함께 우리 국민들만 맞춰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다 맞춰서 한꺼번에 다 끝을 내지 않으면 끝나지 않은 게임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나타났다라는 부분. 그래서 나만이 아니고 우리라는 개념. 그래서 우리 사상 중에 불이 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가 아니고 우리, 자연, 모든 것이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아껴야 되고 그러지 않은 죄가로 지구온난화 문제가 생겨나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일어나고 또 다른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 이런 훌륭한 가르침을 이번에 또 주고 갔다라는 깨달음으로 알아차림으로 받아들이는 훌륭하신 분들도 계시다라는. 자, 유발 하라리 재등장.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자, 뭐 퇴치될 거야. 백신, 뭐 치료제, 인간의 과학으로는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거야. 아마 되고 있고 될 거야. 그런데 말이죠. 정말 내가 두려운 거는 탐진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불러온 탐욕. 그로 인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생겨난 나만 살겠다고, 나만 백신 맞겠다고, 나만 살기 위해서 사재기하는 그런 탐욕, 어리석음, 분노, 이런 부분이 더욱더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나는 내가 더 무서워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석학들은 또 다른 형식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코로나 블루라는 표현을 쓰죠. 사회적 격리되니까 연세 든 분 시니어들만 외로운 게 아닙니다. 그죠? 젊은 사람은 뭐 사회생활 한참 왕성하게 하고 직장 나가다가 뭐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하면서 못 나가죠. 학생은 학생대로 무슨 이게 벌써 뭐 몇 학기째 학교에도 못 가면서 우울증 증세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증세죠. 코로나 블루 또는 코로나 레드, 조증-울증이죠. 분노 조절 장애로 나오던데, 아니면 우울, 극단적인 선택으로 연결해 들어가는 이런 무서운 병들을 코로나19 시대가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도 가장 심각한 질병, 가장 파퓰러한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다라고 이미 2015년서부터 경고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원인을 가만히 놓고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코로나 블루라는 그 우울증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 뭔지를 알아차려야 답을 구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무기력증, 우울증이라는 부분은 어디서부터 생겨나느냐? 인간의 몸 속에 보면 저기 콩팥입니다. 콩팥의 위쪽에 부신피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신피질에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피질에서 코티솔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이게 과하면 오히려 독이 돼요. 이게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다가 보면 방어를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과다 분비로 인해서 오히려 우울증이나 불안감 증세가 생겨나고 오히려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골다공증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기가 막힌 진실을 발견한 제약사들이 광고에 쓰기 시작합니다. 많죠. 코로나 블루 극복, 수면장애, 스트레스, 모 제약회사에서 들고 나왔던 약품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약품사에서는 우리의 고전 의학 서적을 들고 나옵니다. 동의보감편에 보면 내경편에 천왕보심단이라 해가지고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정신을 보호하며 어쩌고 저쩌고 수험생에도 좋고 하면서 긴장 완화, 스트레스 극복,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효능을 가졌다.
뭐 다 따지고 보면 코티솔 과다 분비를 막아주는 그런 어떤 작용을 하는 거겠죠, 그죠? 예. 명상은 약물보다도 더 훌륭한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많이 증명이 됐었습니다. 동의보감 돌아가서 동의보감에서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심란적 병생이요 심정적 자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심란하니 병이 생겨나고 심적 마음의 안정을 취하면 자 스스로 유 치유할 때 유 스스로 치유가 된다. 고로 심이 마음이 최고의 의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토록 마음 먹기에 따라서 병도 이겨낼 수 있고 마음 잘못 먹으면 없는 병도 스트레스로 쌓여. 네. 서양에서도 메디슨 명상을 표현할 때 메디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예, 메디란 치료한다고 약물로 치료하는 걸 메디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메디테이션은 그냥 치료되는 그 상태야. 명상을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 메디테이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네. 참 옛날 그 말을 어떻게 만들었을까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 또다시 발견이다. 진리는 항상 거기에 있었다. 근데 우리가 못 봤을 따름이다. 메디테이션이라고 표현했지 않느냐. 아주 오래전부터 저 단어가 생겨날 때 이미. 자,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자, 모든 게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으니 우리가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은 뇌에 있을까요? 어떤 때는 하트라고 표현하는데 가슴에 있을까요? 네. 뇌에 있을까? 가슴에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나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습니다. 예. 뇌라고 얘기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는 곳이 뇌다. 뇌의 신경망을 통해서 몸을 컨트롤한다. 그러므로 뇌가 우리의 생각, 마음의 컨트롤 타워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왜? 우리가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고 그러잖아요. 네. 뇌 잘라내면 과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기억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 그러면 이게 나을까 아닐까 나 잘 모르겠어. 내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네. 그런데 심장은 어때요? 심장 갈아 끼우면 내 생각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있죠? 심장 갈아 끼워도 내가 심장 안 좋아서 수술을 했구나. 다. 그렇게 놓고 보면 나라는 나의 마음은 여기 쪽이 좀 더 가까운 것 같다. 그죠? 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마음은 일체화돼서 돌아가죠. 어떻게? 자, 뇌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심장에서 폐에서 공기를 계속해서 산소 공급을 뇌로 해줘야 뇌가 계속 활동을 하게 되죠.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혈류를 통해서 이 혈액을 공급을 끊임없이 해줘야 계속 뇌가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보면 여기가 중요한 것도 같아. 여기가 작동을 해야 여기가 살아있으니, 그죠? 근데 거꾸로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컨트롤을 해줘야 심장, 호흡, 심장이라는 부분, 폐라는 부분이 기능을 하지. 예. 어쨌든 맑은 정신, 뇌의 정상적인 활동이 일어나야 건강, 심장, 심폐 기능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를 할 수 있고 건강해야 뇌가 왕성한 정신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어찌됐건 모든 것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생겨나느냐? 여기에서부터 생겨난다.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가꿀 수 있느냐? 우리가 여기다가 영양분을 줄 수가 없잖아. 네. 그래서 명상이라는 마음 운동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영양분을 주고 계속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 명상이 뇌과학적으로 준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의학지에서 과학자들이 증명한 바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집단에서 보면 좀 전에 스트레스나 우울증의 근원은 코티솔 과다 분비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치매라든지 노화의 근원은 그 DNA 염색체 구조의 맨 끝부분에 보면 텔로미어라는 말단을 자리하고 있는 물질이 있어요. 이게 노화되면서 점점 짧아지면서
치매나 노화 현상, 암도 유발하고 이런 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명상을 꾸준히 한 집단을 뇌과학적으로 분석을 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코티솔의 과다 분비가 억제되더라. 밸런스를 유지해 가더라.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다운되면서 과다 분비 현상을 막아주고 텔로미어의 길이도 짧아 단축되는 현상을 상당히 막아주는 작용을 하고 있더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뇌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건강을 가져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에 안정되다가 보니까 기체성 물질, 일산화질소가 분출되기 시작하고 그를 통해서 뇌 혈관이 확장되고 뇌 활동이 상승되고 해서 결국 건강도 가져오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뇌파의 구조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적인 정상적인 상태에서 우리의 뇌파는 베타파, 베타파. 두 번째 이 파고 같이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베타파 상태에서 명상을 한 집단들을 보면 안정된 알파파, 세타파의 형태로 파도가 잔잔해지는 뇌파의 구조를 그려가더라는 부분들을 의학적으로 밝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면역력 정강은 여기서부터 비롯되나니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건전한 스트레스 완화시키고 안정을 취하는 방법이 면역력 정강의 제1번이다. 그 다음에 건강해야지라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의학자들이 권하는 방법이 충분한 수면, 그리고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 그리고 방역을 위한 손 씻기, 마스크 이런 부분, 그리고 건강한 음식 먹거리라는 부분, 그리고 일을 통해서 의욕적 뭐 일을 하고 봉사를 하면 의욕이 넘쳐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어디 가지 이런 부분보다는 일, 봉사 이런 부분, 그리고 일광욕은 자연 비타민 D라는 부분 생성을 통해서 몸에 여러 가지 이 활력을 불어일으켜주는 작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물 마시기, 사람의 인체의 상당 부분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꾸준한 생활화 습관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면역력을 가지고 온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죠. 사행섭인운이라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바뀔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매 순간순간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좋은 습관으로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나는 나의 운명 또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임해갈 때 우리는 병 물러거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마음가짐에서부터 긍정적, 부정적 집착 그런 부분은 노노노노.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집착을 버리고 오늘도 마무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에서부터 다시 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자세로 삼계, 몸은 곧게, 그리고 다리, 팔은 안정되게 바닥에 붙이고 무릎에 붙이고, 세 번째게 편안하게 마음의 긴장, 몸의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명상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이제 여러분 크게 심호흡 3번을 하십니다. 하시고 이번에는 호흡이 코앞에서 어떻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가를 지켜봅니다. 자, 숨을 들이마시는 공기가 내 코앞에서 코 속으로 들어가서 깊은 뱃속을 돌아서 다시 올라옵니다. 내 몸을 돈 공기가, 숨이, 에너지가 내 코앞을 다시 지나갑니다. 자, 숨이 들어옵니다.
숨이 나갑니다. 숨이 들어옵니다. 숨이 나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